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 전 세계에 긴급 의료진 파견을 요청했는데 그들이 마지막에 선택한 건 한국이었어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윌리엄스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15년간 중동 지역 왕실 전담 의료 컨설턴트로 일해왔어요. 사우디, UAE, 카타르, 바레인, 중동 8개국 왕실의 최고 기밀 의료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제 업무였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날 새벽 3시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의 비서실장으로부터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윌리엄스 박사 당장 왕궁으로 와주십시오. 왕세자의 7살 아들 압둘라지즈 왕자가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저는 급히 왕궁으로 향했어요. 도착해보니 왕실 전용 의료진 20명이 이미 모여 있었고 모두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압둘라지즈 왕자는 고열과 함께 온몸에 붉은 반점이 퍼져 있었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정상의 10배, 염증 수치는 측정 불가능한 수준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떤 감염이나 알려진 질병과도 맞지 않는 이상한 패턴이었어요. 왕세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박사, 당신이 우리 왕실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제발 아들을 구해주세요. 그 순간 저는 엄청난 부담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증상은 제가 15년간 경험한 어떤 사례와도 달랐거든요. 이게 정말 의학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일까요? 저는 즉시 전 세계 최고 의료진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버드, 존스 홉킨스, 메이오 클리닉. 48시간 안에 25명의 세계적인 전문의들이 리야드로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72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도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4일째 되던 날 압둘라지즈 왕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어요. 체온이 42도까지 올라갔고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의대 소아과 최고 권위자인 로버트 첸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증상은 처음 봅니다. 기존 의학 교과서에는 없는 케이스네요. 존스 홉킨스에서 온 면역학과 석학사라 톰슨 박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면역 억제제를 써봤지만 소용없습니다. 아이의 면역 체계가 완전히 폭주하고 있어요. 그날 밤 왕세자가 저를 개인적으로 불렀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윌리엄스 박사,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줄 테니 아들만 살려주세요. 저는 솔직히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 세계 최고 의료진이 모두 모였지만 아직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5일째 더욱 암담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스위스 최고 소아 전문 병원에서 온 의료진마저 원인 불명이라는 진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왕궁 안은 침묵에 잠겼고 왕실 가족들은 대성통곡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리야드 킹 사우드 대학 의과대학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 박지훈이라는 한국인 학생이었어요. 그는 왕실 의료진 중 한 명의 추천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의아했어요. 세계 최고 의사들도 못 푼 문제를 인턴이 뭘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박지훈 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한국의 AI 진단 시스템을 사용해봐도 될까요? 삼성 메디슨에서 개발한 건데 희귀질환 진단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내심 회의적이었어요. AI가 세계 최고 의사들보다 뛰어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허락했습니다. 좋습니다. 해보세요. 박지훈 학생은 노트북을 꺼내 신중하게 모든 데이터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혈액 검사 결과, 영상 진단 자료, 증상 경과. 무려 500여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하나하나 꼼꼼히 입력했습니다. 30분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진단 결과가 나타났어요. 극희귀 유전자 변이로 인한 자가 면역 과활성 증후군 얼트러 마이너스 레어. 저네틱 뮤테이션 인두스트 오토이뮨 하이퍼액티비티 신드롬.
그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치료 프로토콜까지 제시됐습니다. 특정 면역 억제제 조합과 정확한 투여량, 그리고 보조 치료법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 진단명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었거든요. 급히 의학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보니 전 세계적으로 단 12건만 보고된 극희귀 질환이었어요. 하버드의 로버트 첸 교수가 놀라며 말했어요. 이런. 이 질환은 2023년에 처음 발견된 신종 질환입니다. 아직 치료 사례가 거의 없어요. 박지훈 학생이 덧붙였어요. 한국에는 이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소아면역학과 김성민 교수님이 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세요. 저는 즉시 서울대병원에 연락을 취했어요. 김성민 교수는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환자를 한국으로 모시세요. 모든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왕세자는 망설임 없이 결정했어요. 당장 전용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아들을 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6시간 후 압둘라지즈 왕자와 의료진 30명이 사우디 왕실 전용기를 타고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비행시간 동안 아이의 상태는 계속 위중했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성민 교수팀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로 서울대병원까지 이송되는 동안 저는 한국 의료진들의 체계적인 대응에 감탄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치료가 시작됐어요. 김성민 교수는 AI가 제시한 치료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한국의 첨단 의료 장비들이었어요. 삼성에서 개발한 실시간 생체 모니터링 시스템이 환자의 모든 생체 신호를 24시간 추적했습니다. AI가 1분마다 환자 상태를 분석해서 최적의 치료 조정안을 제시했어요. 첫날 밤 저는 한국 의료진들의 근무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24시간 교대로 환자를 돌보면서도 마치 자신의 가족을 돌보듯 세심하게 보살폈거든요. 치료 2일째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압둘라지즈 왕자의 체온이 40도 아래로 떨어진 것이었어요. 미미한 변화였지만 5일간 계속 상승하기만 했던 체온이 처음으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김성민 교수가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의 치료법은 단순히 증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의 면역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조정하는 거예요. 3일째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의 혈액 수치가 급격히 호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혈구 수치는 절반으로 떨어졌고 염증 수치도 눈에 띄게 개선됐어요. 하지만 저를 정말 놀라게 한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이 환자를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의식이 없는 아이에게도 계속 말을 걸고 손을 잡아주며 위로했습니다. 간호사 이미영 씨가 매일 아침마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봤어요. 의식이 없어도 들릴 수 있어요.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요. 이런 모습은 제가 서구 의료계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이었어요. 의학적 치료와 인간적 돌봄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4일째 기적이 일어났어요. 압둘라지즈 왕자가 눈을 뜬 것입니다. 5일간 혼수 상태에서 벗어난 순간이었어요. 왕세자는 눈물을 흘리며 김성민 교수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 교수님, 당신이 제 아들의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김성민 교수의 대답은 겸손했어요. 이것은 한국 의료진 전체의 노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강하게 버텨준 덕분이에요. 치료 7일째 압둘라지즈 왕자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의학적으로 완전한 기적이었습니다. 왕세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윌리엄스 박사,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을 사우디에 도입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의료 서비스를 우리 국민들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의료의 진짜 힘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기술과 마음이 결합된 총체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을요. 퇴원하는 날 압둘라지즈 왕자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봤어요. 일주일 만에 배운 한국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화적 교류의 힘도 느꼈어요. 사우디로 돌아온 후 왕세자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사우디 전체 병원에 한국 의료 AI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었어요. 1차 계약 규모만 30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압둘라지즈 왕자의 회복 소식이 중동 전체에 퍼지면서 다른 왕실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은 UAE 아부다비 왕실이었어요. 왕족 중 한 명이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기존 치료법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저는 UAE 왕실의 요청으로 한국 의료진을 아부다비로 초청하는 업무를 맡게 됐어요.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최고 전문의들과 삼성의 연속혈 당 측정 시스템이 UAE로 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3개월 만에 환자의 혈당 조절이 완벽해졌고 합병증 진행도 멈췄습니다. UAE 왕실은 즉시 한국과 장기 의료 협력 계약을 체결했어요. 1256. 그 다음은 카타르였습니다. 왕족 중 한 명이 심장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했는데 기존 수술법으로는 위험도가 너무 높았어요. 한국의 로봇 수술 시스템이 해답이 되었습니다. 삼성 메디슨의 다 빈시 로봇 수술 시스템과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김도균 교수팀이 카타르로 파견됐어요. 8시간에 걸친 정밀 수술 끝에 완벽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수술 영상이 중동 의료계에 공개되자 각국 의료진들이 경악했어요. 이런 정밀도는 본 적이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쿠웨이트에서는 암 치료 분야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왕실 가족 중 한 명이 사기 췌장암 진단을 받았는데 생존율이 5% 미만이었거든요. 한국의 면역 항암제 치료법과 정밀의학 시스템이 투입됐어요. 환자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맞춤형 치료제를 개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6개월 후 암 조직이 90% 감소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중동 의료계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레인 왕실의 사례도 충격적이었어요. 국왕의 뇌종양을 한국의 감마나이프 기술로 치료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위치의 종양이었어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이정일 교수가 직접 바레인으로 가서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무려 97%의 종양 제거율을 달성했어요. 이런 성공 사례들이 계속 쌓이면서 중동 15개국 모두가 한국과 의료 협력을 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모든 프로젝트의 총괄 코디네이터가 되었어요. 2024년 말까지 중동 15개국과 체결된 한국 의료 관련 계약 총액은 5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한국 의료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였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경제적 파급 효과였습니다. 한국 의료기기 기업들의 주가가 평균 67% 상승했고 바이오 관련 주식들도 급등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중동 지역 전용 생산 라인을 신설했고 LG화학은 의료용 소재 수출이 300% 증가했습니다. 전체 K-메디컬 산업이 호황을 맞았어요. 국제적인 인정도 쏟아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한국의 AI 의료 시스템을 21세기 의료 혁신의 모델이라고 평가했어요.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도 한국과의 공동 연구를 제안해 왔습니다. 한국의 AI 진단 시스템과 우리의 연구 역량을 결합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유럽 의료계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 베를린 의과대학,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 영국 왕립의학회 모두가 한국과의 협력을 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치적 파급 효과였어요. 중동 지역에서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이 급격히 증가한 것입니다. 의료 협력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소프트 파워를 발휘한 거예요. 사우디 왕세자가 공식 석상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생명을 구해준 고마운 나라죠. UAE 아부다비 왕세자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의료기술과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형제국가로 여깁니다. 이런 변화는 경제 분야로도 이어졌어요. 중동 국가들이 한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유 안정 공급과 LNG 장기 계약이 성사됐어요. 한국 정부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K-메디컬 허브 구축 사업에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2030년까지 의료 수출 100조 원 달성이 목표였습니다. 국내 대학들도 중동 학생들을 위한 의학 특별 프로그램을 개설했어요.
매년 1,000명의 중동 학생들이 한국에서 의학을 배우게 됐습니다. 문화적 교류도 활발해졌어요. 중동 지역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했고 K-드라마와 K-POP 인기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제가 15년간 중동에서 일하면서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변화였어요. 의료 협력이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서 진정한 우정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압둘라지즈 왕자가 1년 후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였어요. 그때 그 아이는 완전히 건강해져 있었고 한국어도 꽤 유창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성민 삼촌, 안녕하세요. 왕자가 김성민 교수에게 달려가 안기는 모습을 보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의사와 환자를 넘어서 진정한 가족이 된 것이죠. 왕자는 서울대학교 병원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의료진들에게 일일이 인사했어요. 그때마다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아이를 친손자처럼 반겨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왕자가 한국 전통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니 실제로 용인에 있는 태권도 체험관에서 하루 종일 수련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 전통 음식을 체험했어요.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왕세자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다니 신기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왕세자가 저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들이 회복된 후 한국 문화를 배우라고 했어요. 생명을 구해준 나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이가 한국을 좋아하는 것은 그런 의무감 때문이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진심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2046. 이런 변화는 사우디 왕실 전체로 확산됐어요. 왕세자의 다른 자녀들도 모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왕실 내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왕세자빈이 한국 전통 한복을 입고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이 중동 언론에 대서특필됐어요. 사우디 왕실이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놀라운 뉴스였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사우디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 K-드라마와 K-POP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리야드에 한국 문화원이 개설됐고 매일 수백 명의 사우디 청년들이 한국어 수업을 들으러 왔어요. 한국이 우리를 구해준 나라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사우디 여대생의 말이었어요. 한국 의사들이 우리 왕자를 구해준 것처럼 저도 한국에서 의학을 배워서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요. 실제로 사우디에서 한국으로 의학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급증했어요. 2024년 한 해에만 500명이 넘는 중동 학생들이 한국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압둘라지즈 왕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검진이 아니라 한국 친구들을 만나는 즐거운 여행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서 한국 아이들과 함께 놀기도 했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아이들끼리는 금세 친해졌고 왕자는 한국 전통 놀이를 배우며 즐거워했습니다. 현재 중동 15개국 모두가 한국과 의료 협력 관계를 맺고 있어요. 연간 계약 규모는 50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30년까지 1,00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선 가치들이에요. 한국이 보여준 기술과 마음의 조화가 글로벌 의료 표준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한국의 AI 의료 시스템을 WHO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정했어요. 현재 70여 개국이 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병원들도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원하고 있어요. 하버드 의대, 존스홉킨스, 메이오, 클리닉 모두가 한국과 공동 연구센터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제가 가장 놀라는 것은 한국 의료진들의 태도예요. 이런 글로벌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겸손하고 환자 중심의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있어요. 김성민 교수가 지난달 제게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 환자들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의료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무료로 AI 진단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압둘라지즈 왕자는 이제 12살이 됐어요.
완전히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장래 희망이 의사라고 해요. 김성민 삼촌처럼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왕세자는 아들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에서 의학을 공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의술로 중동과 한국의 다리 역할을 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제 56세가 됐지만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15년간 중동에서 일하면서 이런 기적 같은 변화를 목격할 수 있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의료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둘째는 환자를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 셋째는 끊임없는 혁신 정신입니다. 특히 한국 의료진들이 보여준 환자 중심의 의료는 전 세계가 배워야 할 가치라고 생각해요. 의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앞으로 한국이 글로벌 의료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미 그 변화는 시작됐고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압둘라지즈 왕자가 최근에 한국어로 쓴 편지를 소개하고 싶어요. 한국 의사 선생님들,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커서 한국처럼 따뜻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위대한 성취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해외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